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화요일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19도 등 14도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4도 등 23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가 그친 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이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힘을 보탰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새만금을 방문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대회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023년 세계 잼버리가 열리게 될 새만금을 찾았습니다. 반 전 총장은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살펴보며 전 세계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람과 물과 땅, 산 이런 그 넓은 자연을 세계에 5만 명 이상 되는 젊은 청소년들이 와서 보면서 그때 그 기상을 키우고. 반 전 총장은 학창 시절 스카우트 대원으로 직접 활동했고 스카우트 활동과 세계 잼버리에 애착을 많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연맹 총회 때는 깜짝 등장해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연맹 명예 총재를 맡고 있는 반 전 총장은 새만금 잼버리가 열리기 전까지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좋은 희망과 꿈을 인태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성공적인 잼버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반 전 총장에게 명예 전북 도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 엑스포와 평창 동계올림픽 사례를 참고해 잼버리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새만금에 세계 스카우트 센터와 항구적인 야영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회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가 택시업계에 불법인 산업금제 대신 전액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이 늦어지자 택시노조가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청 앞 광장에 있는 높이 10m의 조명탑. 새벽 시간에 기습적으로 이곳에 올라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 지부장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에 약속한 전액관리제를 서둘러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택시 노사와 전주시는 전액관리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표준안을 만들기로 하고 외부 기관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년이 다 되도록 강감무소식입니다. 전주시는 기본 근로시간과 기본급 수준 등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을 보여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으로 이제 하는 그런 그 용역인데 그 용역 과정에서 이제 협의가 안 된 사항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지난 4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전주시가 사업자 눈치를 보느라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사 등 합의를 이행하고 전주시당이 책임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투서놓고 있는 겁니다. 산업금제는 지난 1997년부터 불법인데도 전주의 택시회사 21곳은 이를 고수하고 있고 처벌받은 회사 역시 한 곳도 없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무인 숙박업소에서 현금을 훔친 숙박업소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훔친 돈은 모두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줄 유료 아이템, 이른바 별풍선을 사는 데 썼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망치로 무인 정산기를 뜯어냅니다. 방마다 달려있는 정산기를 부수고 안에 있던 현금을 허겁지겁 비닐봉지에 쓸어 담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숙박업소의 지배인 43살 김모 씨였습니다. 김 씨는 관리자들만 사용하는 이곳 복도를 돌며 한 층에 있는 무인 정산기 21대에서 이렇게 망치로 문을 열어 안에 있던 현금을 훔쳐갔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김 씨는 현금 1,900만 원을 훔쳐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무인 정상기 내에서 그거를 보름에 한 번씩 장난하는데 그 날짜를 알고 가장 많은 돈이 쌓였다는 걸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훔친 돈은 모두 인터넷 방송의 여성 진행자에게 줄 유료 아이템, 이른바 별풍선을 사는 데 썼습니다. 피의자는 인터넷 방송 여성 진행자가 마음에 들어 유료 아이템을 주면 진행자가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은 유료 아이템을 주기 위해 돈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매월 받는 월급은 물론 숙박업소 주인에게 빌린 1,100만 원도 별풍선을 사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떠돌이 개들이 한밤중에 나타나 쓰레기통을 뒤지고 애완용 고양이를 공격하는 일이 전주 한옥마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개처럼 몰려다니면서 자칫 사람에게 달려들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한밤중 한옥마을 한복판에서 덩치 큰 개 무리가 무언가를 맹렬히 쫓더니 금세 따라잡아 덮치고는 잔인하게 물어뜯습니다. 인근 주민이 키우던 애완용 고양이입니다. 굶주린 개들이 막 먹기 위해서 들짐승들이 막 사냥하듯이 고양이 갖다 그렇게 쫓아가지고 개 물어뜯는 건 제가 처음 봤다고. 개 물어요. 나네도 물어요. 목줄도 없고 사람 손을 탄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리지어 어슬렁 배회하던 개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합니다. 주인에게 버려져 야생화된 개들이 한옥마을 곳곳에 버려진 음식물로 줄임배를 채우려 무리지어 배회하는 걸로 짐작됩니다. 대문이 열린 집에 들이닥치기도 했습니다. 그 덩치도 크고 해가지고 완전 야생화돼 보여서 보는 사람 다 무서워하거든요. 그 개들 눈도 마주치기 싫어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런 개들이 아니라 완전히 큰 개예요. 그리고 진짜 사람 물 것 같고. 떠돌이 개에게 물리면 책임을 따져 물을 주인이 없는 탓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주인이 있는 같은 경우는 주인한테 이제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종의 야생이잖아요, 그것이. 야생화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는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상 야생화된 개라도 유기견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덫을 놓거나 사살할 수는 없습니다. 전주시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포획을 의뢰하는 한편 포획틀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라북도가 전북목 찾기의 하나로 3개 행정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소와 새만금 간척지 연구소 등인데 정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북은 후백제 문화가 찬란히 꽃을 피운 곳입니다. 최근에는 가야시대 대규모 제철 유적이 장수에서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6곳이나 되는 지방문화재 연구소가 전북에만 없다 보니 체계적인 연구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전북 동부 지역의 가야 문화를 신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후백지의 슬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도 연구소 설립은 꼭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전라북도가 문재인 정부 들어 3개의 행정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소속의 국립문화재연구소, 농촌진흥청 소속의 간척지 농업연구소와 국립치유농업원입니다. 사업비 400억 원 규모의 간척지 농업연구소는 새만금 간척지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480억 원 규모의 국립치유농업원은 동물과 인간의 소통을 통해 인간 고통을 치유하는 방안을 연구합니다. 또 정부의 설득 논리를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요구해서 관련 기관들이 전북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3개의 행정기관을 신설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행안부의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김일재 전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입니다. 전라북도가 전북목 찾기의 하나로 행정기관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김일재 전 행정부지사가 어떤 도움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난 옹기의 투박한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는 옹기 전시회가 진안에서 열립니다.
청정 자연환경 속에서 펼쳐진 무주 반딧불 축제 방문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 소식 나금동 기자입니다. 투박한 온기에는 시골 사람들의 소박한 삶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옹기장인 이현배 선생의 도무형문화재 지정을 기념하기 위한 옹기 전시회가 지난 역사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지난 옹기에 맥을 잇고 있는 이현배 선생은 이번 전시에서 조형미를 갖춘 장독과 소형 옹기 등 200여 점을 선보입니다. 오늘날 도시적 삶에서 개인의 삶의 반경이 점차 이렇게 줄어들고 있을 때 그 대안으로 지난 고원형 삶을 담는 옹기를 가지고 무주 반딧불 축제 방문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축제 재전위원회는 지난 9일간 25만여 명이 축제장을 찾아 지난해보다 23%가 증가했고 유료 프로그램과 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거둔 수익도 14억 6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어렸을 때 그 좋은 추억도 떠올리게 되고 즐거웠던 그 어린 시절도 떠올리고요. 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이런 신기한 고충도 있는 거 보여줘서 너무 좋아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에 정읍시의 4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신태인과 북면, 태인 분동마을과 산내 백필마을 등 4곳으로 정읍시는 모두 150억 원을 들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보건소가 노인 우울증과 자살 예방을 위해 국악 힐링 교실을 운영합니다. 흥겨운 국악 한마당으로 진행되는 국악 힐링 교실은 음악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어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전라도가 비상근무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전라도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뒤 곧바로 민방위 대원을 동원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확인하고 주민 대피시설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 시군 등 산하기관에 공직기강 확립과 공조체제 구축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한남대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 서남대 인수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기독학원은 어제 이사회를 열어 서남대 인수추진검토위원회에 인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 끝에 서남대 인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남대는 수백억 원의 인수자금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연금재단에서 빌려 사용한 뒤 갚는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관들에게 경징계를 하도록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경찰청이 로스쿨에 입학한 전국의 경찰관들에 대해 경징계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수휴직을 내고 로스쿨에 들어간 경찰관들만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연수휴직 없이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관들까지 한꺼번에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제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이 지하수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도는 이 물을 마신 달개 체내에 살충제 성분이 쌓여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지하수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